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객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선언해서 생성을 해서 그 생성된 객체에서 이제 특정 이제 형태가 키라는 거와 이제 값이라는 형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해당 그 코워커스라는 객체에 닷 연산자 점을 찍어서 프로그래머라는 키에 접근을 해서 해당 값을 가져왔답니다. 그 내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어서 또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닷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은연중에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해당 객체에 점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사용하는 거다. 사실 이 닷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패키지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즉 그 윈도우즈로 치면 탐색기 그를 예를 들면 해당 폴더 하위에 어떤 폴더가 있으면 그 폴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점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라는 것도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분자, 세퍼레이트 개념으로도 좀 쓰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워커스의 북키퍼라고 해서 이제 두루라는 것을 추가를 했는데, 이거 한번 복사해 볼까요? 자, 복사를 해서 VS 코드 상에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1번이고요. 어디 갔죠? 여기 위에 있습니까? 예. 현재 킥과 밸류값 형태로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콤마 하나 추가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 놓도록 할 건데, 죄송해요. 지금은 그 해당 넣는 거를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자, 밑에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콤마 하나 빼고요. 자, 넣는 방식이 두 가지긴 한데, 여기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값을 넣거나 아니면 해당 코워커스라는 객체에 해당 키 값과 해당 밸류 값을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 두루라고 안 하고 이상용 3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용 3번. 이상용 3번. 값을 이제 넣었죠? 그럼 넣었으면은 이제 이거를 그 스크립트 상에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북키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장 한번 해보시고 해당 객체에 추가하는 키워드, 추가된 내용을 해당 키 값으로 접근을 해서, 제가 계속 키 값이라고 하니까 키와 밸류, 키와 그 값이라는 형태의 구조인데 좀 헷갈리는, 키로 접근하겠습니다. 네, 키로 접근하니까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이상용 3번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이상용 1번, 이상용 2번, 이상용 3번 이렇게. 네, 그렇고요. 그 내용은 밑에 이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를 할 때 그 지금처럼 해당 그 이렇게 코워커스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거를 넣을 때 공백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가한다라는 거. 이것도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해당 객체에 만약에 공백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이런 부분.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상용 4번 하겠습니다. 이상용 4번. 그리고 해당 값을 지금은 하나씩 제가 찍어서 갖고 오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거를 또 반복문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쓸 거고요. 그리고 해당 값을 이거를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 벤치마킹 요거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이상용 4번이 잘 나오게 되면 해당 값도 설정이 잘 되었고 불러오는 것도 잘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 키워드를 바로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다 했는데 얘는 좀 특수하게 중간에 공백이 들어간 해당 키 형태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대괄호에 해당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값을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객체의 그 선언하는 방법, 그 변수의 중괄호를 써서 키와 값이라는 형태로 일단 값을 이렇게 뭐 컬렉션이랄게요. 뭐 제이슨 형태로 일단 값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불러올 때는 해당 키로 접근하며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더라.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이제 이 객체를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디자인 패턴에서 반복자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반복자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반복하다 하는 구조를 이거를 재정의를 해서 쓰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패턴화 시켰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반복하다라는 겁니다. 이터레이트, 반복을 하다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반복을 할 때 어떤 형식,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for의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or는 우리 반복문의 한 종류죠. in이라는 거는 전치사가 뭐뭐 안에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를 뭐 하는 동안 뭐 반복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 자, H2의 iterate라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복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스크립트 이거 작업을 하는데 이거 위에 하게 되면은 이 정의가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작업하기가 좀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쓰겠습니다. 여기. 이거를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일단 여기 위에다 못하니까 잠시만요. 이거를 조금 줄여서 여기 스크립트 밑에다 이렇게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잠깐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용은 객체 반복 연습 중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H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만 일단 하나 써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객체 반복 연습 중 밑에 아무 값이 없죠. 왜냐하면 반복을 하는 선언부만 있고 해당하는 구현부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일단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반복 연습 중이라는 요 밑에다가 일단 작업이 좀 이루어질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자, 여러분 코어커스라는 거는 제가 객체라는 거 요거 아시겠죠? 아까 제가 객체를 기본 값 2개를 넣어서 생성하고 제가 추가로 뭐 코어커스라고 해서 해당 키 값과 밸류 값을 넣었죠. 이상용 3번, 이상용 4번 넣었지 않습니까? 북키퍼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 그 넣은 객체에는 현재 지금 4개의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4개의 자료가. 그럼 이 in이라는 거는 뭡니까? 전치사 뭐뭐 안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어커스라는 이 변수 in 안에 이제 하나씩 꺼내서 이 키라는 변수에 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이해 가십니까? 자, 코어커스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 안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씩 꺼내어서 이 키라는 변수에 담고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 코어커스라는 객체에 자료가 4개가 있고 여기서 하나씩 꺼내어서 어디에 담냐면은 그 변수 이름이 지금 현재 키로 되네요. 변수 이름이
K라는 곳에 하나씩 할당합니다. 할당함. 요는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이제 4번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반복문이 특정 구간 범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반복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이 포문들은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뭐 자바에서는 향상된 포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코틀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은연중에 쓰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당 키워드를 통해서 뭐 향상된 포라고 부르는 이제 경우는 자바 그리고 사실은 다른 언어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코틀린이라든지 이런 등. 어쨌든 의미가 뭐라고요? 자, 객체라는 수납 도구에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4개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죠. 형태는 키와 value라는 형태로 여기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코워커스라는 인 안에서 하나씩 꺼내서 어디에 담는다고요? 키라는 곳에 담겠다고. 요거 아시겠습니까? 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라고 부르는 부분들을 이제 담을 건데 마치 얘가 인덱스랑 좀 비슷하게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덱스의 이형 기억나시죠? 시작이 0부터 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확인하러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해당 다큐먼트의 write라는 거는 HTML이라는 다큐먼트 문서에 write 쓰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쓰는 거는 이 키라는 이 값을 여기다가 불러오는 겁니다. 다시 코워커스라는 객체에 4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어서 반복문이니까 처음에 키 값을 여기 하나 담고 여기 출력하고 다시 반복해서 두 번째 키 값 담아서 반복하고 요거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복사 한번 해볼까요? 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저장해서 출력되는 거를 볼까요? 그러면 제가 객체 반복 연습 중이라고 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 출력된 거 보이십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해당 객체에서 키를 반복으로 불러왔다면 그럼 키에 해당하는 값도 제가 당연히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는 항상 초점을 데이터를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데이터를 전달했다면 설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걸 가지고 오고는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냐. 요거를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예, 그 다음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코드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된 내용을 제가 지금 이어서 이거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값을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르겠죠. 이번에는 해당 키 값에 밸류 값도 같이 좀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좀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해당 키 값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더하기 이렇게 자, 보시면은 여기 좀 띄어쓰기가 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는 키에 해당하는 아까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북키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여기 키에 해당한다면 이 코워커스의 키, 해당 키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 제가 갑자기 이 더하기에서 이걸 준 이유는 이걸 빼면 두 개가 붙여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빼게 되면 자, 저장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오거든요. 붙어서 조금 보기가 싫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죠? 얘를 좀 중간에 문자열로 두 개를 약간 띄울 수 있는 요걸 하나 넣어서 보시면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띄워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우리는 값을 불러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keep만 값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키에 해당한 밸류 값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이 형태로 봤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게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그 2264번에 있습니다. 2264번 이렇게. 그래서 해당 키에 해당하는 값의 형태를 이제 값을 가져오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되셨죠? 그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키라는 거와 해당 키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두 가지 형태로 간단하게 봤습니다. 반복문 통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객체의 그 프로퍼티, 속성과 메서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객체는 수납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담을 수가 있고요. 변수도 담을 수가 있고 기능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능을 이제 담으려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해당 코워커스라는 객체에 뭐 show all이라는 이제 함수를 쓸 건데 얘는 뭐냐면 펑션이라는 이제 함수 키워드를 써서 해당 내용을 이제 뭐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기본 뼈대는 이렇고요.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좀 정의하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객체의 show all이라고 해서 이 펑션을 쓰게 되면 이거 출력을 해보면 조금 별로 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일단 샘플이니까 한번 요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요 부분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반복 중하고 있는 여기 밑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복사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할게요. 자, 객체 반복 연습 중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습 중 2번. 아니죠. 반복이 연습, 반복도 많은데 반복이면서 함수 정의 및 사용하기, 사용 연습 중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show all이라는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한 부분입니다. 정의를 한 부분. 그리고 여기 객체 반복 연습 중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처럼 결과가 나올 건데 차이점은 위에서는 해당 기능 구현을 함수 사용 없이 그냥 기능을 구현을 한 거고 밑에는 제가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함수 정의하고 나서 그 또 다른 얘기 하나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사용한다. 호출한다. 함수를 정의만 한다고 해서 그게 기능이 구현이 됩니까? 아니었죠. 함수를 만들어 놨으면 그걸 뭐를 해야 됩니까?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호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뭘 한 겁니까? 함수를 정의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정의를 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사용도 이제 하셔야겠죠. 사용하는 것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볼게요. 그리고 지금 반복이 여기 위에 부분이 조금 되니까 여기 이 부분은 제가 뭐 일단 이거를 일단 주석으로 좀 처리하겠습니다. 컨트롤하고 제가 슬래시를 했습니다. 컨트롤하고 슬래시 이렇게. 그럼 저장을 하시게 되면 원래 나왔던 이 반복문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 연습 중. 그리고 위에 가시면 얘도 지금 제가 그 반복문 말고 그냥 이 출력했던 이 부분도 제가 컨트롤해서 슬래시해서 주석으로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지금 얘가 인식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일단 이렇게 주석으로 조금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반복되는 게 없도록 일단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연습은 여기서 조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해당하는 내용 여기다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잠시 제가 주석을 했고요. 그 사용은 뭡니까? 메서드를 호출을 해야 되니까 해당 메서드 코워커스에 대한 show a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복사를 해서 해당 스크립트 이 부분에 여기다가 밑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뭐 두 가지 공통점은 뭐 펑션에 일단 매개 변수가 없었고 함수를 사용하는 인자값도 없네요. 어쨌든 해당 객체의 show all이라는 거를 지금 출력을 하겠습니다. 뭐 일단 출력해 보면 키랑 밸류값 외에도 뭐가 이제 좀 출력이 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일단 이건 좀 넘어가세요. 나중에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게 반복을 할 때 해당 키랑 이거를 반복을 할 때 여기 코어커스도 이것도 이게 다 들어가 버려서 그래요. 지금 같이 출력이 되는데 뭐 이거를 뭐 조건문을 통해서 이거를 출력 안 하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여기서는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일단 객체에 함수를 만들어서 이 지금 정의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잠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정해서 좀 확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좋은 방법은 일단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출을 할 때 이 해당 함수에 이 코어커스라는 게 지금은 제가 코어커스로 쓰지만은 만약에 이게 변수가 바뀌게 되면 또 이 안에 또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배열의 크기가 처음에는 4개인 걸 아니까 4라고 썼지만 배열의 크기가 변할 때마다 그 값을 제가 알아서 이걸 적용시키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코어커스란 변수명이 변경이 되더라도 얘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이라는 뭐를 씁니까? 좀 this라는 거를 씁니다.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또 중복 제거를 하고 있어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팩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을. 자,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위에랑 차이점은 자, 아까 이 코어커스라는 이 객체의 이름을 여기에도 썼었고 this에다가 여기 밑에 this에도 또 썼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코어커스라는 이름이 객체 이름이 계속 변경될 때마다 이거 변경은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this로 바꾸게 되면 이 코어커스라는 곳에 이름이 변경이 되더라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this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약간 정적인 개념에서 약간 동적으로 개념은 좀 바뀌었죠. 변수명이 바뀌더라도 해당 this를 통해서 이 워커스라는 거를 호출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바꿔볼까요? 여기 this 이렇게 그럼 this만 복사를 하셔가지고 this만 복사를 해서 우리가 함수를 좀 재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였죠? 여기였습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 코워커스를 this 얘도 this 그래서 이거 저장을 하시면 그래도 결과는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뭐 했고요. 됐습니다. 뭐 일단 내용은 제가 다 조금 드렸고요. 이제 이거 객체를 조금 써서 해당 내용들을 좀 변경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는 1번에 하고 2번에는 상관없으니까 볼게요. 자, 지금 기존에 바꿨던 게 이거 버튼을 눌렀을 때 함수로 바꿨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타겟이라는 이 변수를 이 바디에 하나 선언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그 바디의 셋 원래 백그라운드 컬러가 함수로 따로 빼어서 썼던 거를 이제 객체처럼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리 제가 샘플의 결과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라는 객체랑 여기 링크스라는 객체에 해당 기능들을 담는 걸 해보겠습니다. 사용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가시느냐? 자, 그 밑에 가시면 이제 바디라는 이 그 이름으로 객체가 선언된 거 보이십니까? 바디는 그 구성할 때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디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가 이렇습니다. 해당 body라는 그 객체의 명에 함수를 등록을 했습니다. setColor라는 함수를, 얘는 펑션이나 함수를 썼고요. 이제 매개 변수로 컬러라는 값을 받게 되면 그 컬러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하나 예제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가보시게 되면 이제 그 뭐가 또 있죠? 우리가 글자색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그 밑에는 배경 색깔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형태입니다. 그럼 body라는 이 객체 안에 함수를 두 개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중간에 뭐 콤마가 빠진 거는 그 밑에서 그 확인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링크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먼저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에 이 body 부분 있죠. 요 안에 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샘플러는 그 일단 1번에서 제가 작업하겠습니다. 1번에서 여기 스크립트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쓰겠습니다. 현재 body body라는 객체 안에 set 컬러, set background 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body의 set 컬러, set background, 이 set 컬러 이 두 개는 없어도 되겠죠. 요건 제가 주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인식이 안 되니까 요거를 제가 일단 주석으로 일단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여러분들은 그냥 삭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대체됐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중복이 되는 거를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링크스라는 그 객체의 이름으로 선언을 해서 해당 컬러를 이제 또 바꾸는 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set 컬러 있죠. A 태그의 색깔을 바꾸는 그 함수를 링크스라는 객체에 지금 담아두는 역할입니다. 자, 이것도 그 벤치마킹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복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body라는 것도 있고 여기 링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펑션의 set 컬러가 이제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가 다 주석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body라는 거랑 그리고 링크스라는 거랑 이 객체를 통해서 수납 도구라는 걸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body의 set 컬러 이 부분을 주석을 하시고, 자, 여기를 어떻게 씁니까? 같이 해볼까요? body라는 객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일 겁니다. 여기다 점을 찍어 보시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함수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물론 변수도 보입니다. 제가 객체가 수납 도구라고 설명드렸죠. 뭘 담는다고요? 일단 변수도 담고 함수도 담는다. 이렇게. 그럼 지금 그 사용할 기능은 뭡니까? 그 백그라운드란 요거를 제가 넣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다가 기능을 여기다가 블랙을 넣으면 되겠죠. 블랙. 자, 마찬가지. 여기는 제가 값을 뭘 넣습니까? 자, 똑같이 그 body라는 곳에 이번에는 set color라고 해서 함수의 호출을 여기다가 뭐죠? 화이트입니까? 네, 화이트 이렇게 선언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바디 쪽의 색깔을 다 변경을 했고요. 이번에 set color라는 거는 얘는 이제 링크스에 있습니다. 링크스. 자, 링크스라는 객체에다가 점을 찍고, 얘는 메서드, 그러니까 함수 한 개밖에 없죠. set color. 한 개만 사용을 하고, 지금 여기다가 powder blue라고 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다 객체로 접근을 하는 걸 이게 다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밑에도 똑같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주석을 하고 여기 밑에다가
위에 거를 복사를 해서 화이트로만 변경하면 되고, 밑에도 주석을 처리를 하고, 위에는 같은 코드를 복사해서 얘도 블랙으로 바꿔줘. 그리고 색 컬러도 위에는 링크스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얘는 색깔을 블루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 한번 해보고요. 요 내용을 제가 또 중간에 또 한 번 더 커밋 저장해서 한번 여러분 GitHub에서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 서버를 잠시 켜서 지금 현재 제가 1번에서만 지금 작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동작을 잘 하면 되겠죠. 똑같이 결과는. 그리고 제가 변경된 거를 지금 4교시 예제 저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GitHub에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그 4교시 예제 저장 1번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여기 소스를 열어보시면 방금 제가 변경했던 부분을 주석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링크스라는 거랑 바디라는 거랑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사실 여기 메모장에도 있고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비교해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됐고요. 그 이제 작업을 이제 그 변경을 좀 다 해볼까요? 변경을. 그러면 1번, 2번, 3번에 있는 작업들을 전부 다 요 작업을 이제 제가 바꿀 건데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파일을 제가 따로 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제가 현재 1번만 작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내용을 2번, 3번, 인덱스 3번 다 붙여넣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과론적으로 이 중복되는 내용을 제가 파일 따로 뺀다고 했죠. 그러니까 뺄 거니까 굳이 또 만나 또 지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1번 한 개만 해서 확인만 하시고, 그거 이제 파일 따로 뺄게요. 그거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최종 코드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냐면 제목으로 치면 34번입니다. 이제 파일로 쪽에서 정리정돈하자. 그러니까 즉 CSS는 CSS만 정리하는 파일로 따로 style.css 따로 만들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자바스크립트만 작업하는 내용을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JS 확장자가 JS라는 파일로 따로 빼내자. 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매번 1번, 2번, 3번 인덱스 4개 4번 이거 작업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파일로 따로 빼면 어떻습니까? 한 번만 작업하면 각 파일을 가져와서 쓰는 페이지들은 1타 4피가 되겠죠. 그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쭉 어디로 가시냐면은 자,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자, colors.js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colors.j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 해당 스크립트를 이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폴더에 제가 새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colors.js로 이렇게 colors.js라고 하는 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제가 1번에서 작업했던 요 스크립트 내용들 있죠. 요거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했던 스크립트 내용을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잘라내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스크립트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당 스크립트의 이 파일은 소스 위치는 같은 제가 폴더 위치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colors.js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현재 1번이 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작을 잘 합니다. 나머지 2번이나 3번은 제가 파일 이제 이거를 반복 작업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스크립트 얘만 한 줄을 복사를 하셔서 나머지 2번에 가시면 요 스크립트 있죠? 요걸 싹 다 지웁니다. 이걸 다 지우시고 이거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colors.js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내용이 이 한 줄로 다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가서도 해당 요 스크립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삭제를 하시고 이렇게 한 줄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변경된 내용을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저장했고 GitHub에 업로드도 시켰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면 동작은 다 동일하게 잘 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파일들이 리팩터링이 되어서 각각의 1번, 2번, 3번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 한 줄로 다 대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 스크립트로 뭔가를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바디에 이런 부분들 색깔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색깔 부분에서 제가 변경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파우더 블루라는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레드로 바꿨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저장을 했죠. 그럼 저장했으니까 이제 그 변경되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것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자, 색깔에 올이 안 돼 있었어요? 오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디 있죠? 맨 위에 올려. 커리 셀렉터 잠깐만요. 링크에서 오타가 있나요? 네, 올이 없어. 올이 빠졌네요. 요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 좀 고쳐주세요. 요거 올 이렇게. A 링크 선택할 때 우리가 커리 셀렉터 올로 하잖아요.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요거 저장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변경되는 거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1번에서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한 번 변경했는데 각 페이지만 전부 다 적용이 다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다시 그 수정이라고 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저장 3번 오타 수정 올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예. 자, 그래서 뭐 이거는 CSS에서도 제가 캐스케이딩 이거 1타 4피 되는 건 여러 번 보여드려서 이제 그 효과가 좋다라는 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해당 그 우리가 객체에 이 메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변수라든지 담아서 이제 로직이 돌아가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좀 어때요? 보시면 이제 1번이든 2, 3번 인덱스든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다 대체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유지 보수하거나 뭐 재사용을 하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이제 이 라이브러리랑 그다음 프레임워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아마 제가 jQuery 관련된 얘기는 밑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jQuery를 통해서 해당 선택자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에서 jQuery 활용되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만,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그 외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즉 이번엔 제 거 BS 코딩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거 뒤에 날짜 빼고요. 날짜 빼고 여기 가 보시면은 제가 넣을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댓글이라 해야 되나? 댓글을 달아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을 뭐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집계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코드를 이제 구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생각 좀 얘기 드릴게요. 애널리스틱이었나? 아무튼 구글에서 통계 집계하는 게 있어요. 그 시간대별로 사용자가 얼마나 집계되는지. 아무튼 간단한 외부 API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책 내용은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리고 제가 개인 프로젝트 샘플 있죠. 그거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5교시 때 여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녹화는 제가 중지하고요. 뭐 질문